박정희 대통령은 핵무기를 완성하고 스스로 건자에서 내려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총탄 하나로 영원히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1979년 1월 1일, 박정희가 한 측근을 부산으로 비밀리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나 혼자 결정한 비밀사항인데 2년 뒤 1981년 10월에 그만둘 생각이야. 국군의 날 기념식 때 핵무기를 내외에 공개한 뒤 그 자리에서 하야 성명을 내겠어. 그러면 김일성도 남침을 못할 거야. 그로부터 9개월 뒤 박정희는 부하의 총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역사 속에 묻혔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69년 7월 미국 대통령 닉슨이 괌에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아시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미국이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닉슨 독트린이었습니다. 박정희에게 이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배신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베트남에 30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을 보냈습니다. 미국의 요청에 응했고 피와 땀으로 동맹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아시아의 분쟁에서 발을 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971년 주한미군 7사단이 실제로 철수했습니다. 6만 명이 넘던 주한미군이 4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박정희는 밤잠을 잃었습니다. 미군이 없으면 누가 북한을 막는가? 동맹이 흔들리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어디에 기댈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그의 답이 하나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972년 9월 8일 청와대 집무실 오원철 경제수석이 박정희 앞에 서류 한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A4 용지 9장 분량의 비밀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은 원자 핵무기 개발 계획이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투하했던 것과 같은 20kg 플루토늄탄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식 기록에는 이 보고서가 오원철 수석의 건의로 시작된 것처럼 나와 있지만 오원철 수석 본인의 증언에 따르면 박정희가 이미 그 이전부터 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1972년 초 박정희가 오원철 수석과 김정념 비서실장을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 기술을 확보하라. 그 말이 출발점이었습니다. 박정희가 생각한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핵을 가진 나라를 함부로 공격하는 나라는 없다. 북한이 핵을 갖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지면 한반도에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전쟁이 없으면 경제가 살아난다. 경제가 살아나면 백성이 잘 산다. 그것이 그의 셈법이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려면 3가지가 필요했습니다. 핵연료를 정제하는 재처리 시설, 원자로, 그리고 운반체인 미사일이었습니다. 박정희는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프랑스, 캐나다, 미국으로 루트를 나눴습니다. 한 나라에서 모든 것을 구입하면 미국이 알아차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조각씩 가져와 조립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1972년 12월 최형섭 과학기술처 장관이 프랑스를 방문했습니다. 이듬해인 1973년에는 김종필 총리가 프랑스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프랑스는 당시 미국과 핵기술 분배 문제로 갈등 중이었습니다. 협력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캐나다에서 중수로를 구입하는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의 국산화도 추진됐습니다. 재처리 시설은 프랑스에서, 원자로는 캐나다에서, 발사체 기술은 미국에서 3개의 조각을 모아 완성하려는 구상이었습니다. 핵개발 관련 작업은 청와대에서 7개 프로젝트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어느 한 곳에 노출돼도 전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구조였습니다. 오직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에서만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5년 마침내 프랑스 국영 원자력 기업 SGN과 재처리 기술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성공이 눈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1973년 주한 미국 대사관 직원들과 요원들이 한국 원자력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대전 기계창 등 핵무장 관련 시설을 넘나들며 명시적인 중단 압력을 가했습니다. 청와대, 국방부, 과학기술처의 부서장들에게도 요원들이 따라붙었습니다. 1974년 인도가 핵실험에 성공하자 미국의 압박은 한층 거세졌습니다. 이제 아시아에서 또 다른 나라가 핵을 갖는 것을 미국은 절대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프랑스와 캐나다의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에 대한 협력을 중단하도록 압박했습니다. 수단도 분명했습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파기하겠다는 수준의 경고였습니다. 결국 프랑스와의 재처리 협정이 파기됐습니다. 1977년 핵개발은 공식적으로 중단됐습니다. 미국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오원철 수석은 훗날 이렇게 해고했습니다. 프랑스와의 계약이 파기됐지만 재처리 기술은 이미 확보돼 있었고 핵심 기자재들을 밀반입하는 데 성공했다고 공식적으로 멈췄지만 그것이 진짜 끝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1975년 6월 박정희가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직접 말했습니다. 우리도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 개발하지는 않고 있으며 핵확산 금지 조약을 준수하고 있다. 만약 미국의 핵우산이 철회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 개발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 압박에 굴복하면서도 포기를 선언하지는 않은 발언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핵개발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박정희의 머릿속에서 그 계획은 살아있었습니다. 1979년 1월 1일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박정희는 청와대 공보비서관 출신 선우연 의원을 부산으로 비밀리에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해안가를 산책하며 나눈 대화가 훗날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박정희가 말했습니다. 이건 나 혼자 결정한 비밀 사항인데 나는 2년 뒤 1981년 10월에 그만둘 생각이야.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 때 핵무기를 내외에 공개한 뒤 그 자리에서 하야 성명을 내겠어. 그러면 김일성도 남침을 못할 거야. 선우연은 침묵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커서 무어라 답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박정희의 구상은 이랬습니다. 핵무기를 완성하고 세상에 공개한 순간 대한민국은 핵 보유국이 된다. 그 사실 하나가 북한의 남침 의지를 꺾는다. 그리고 그 임무를 완수한 뒤에는 스스로 자리를 내놓겠다. 자신의 손으로 만든 가장 강력한 방패를 후임자에게 넘기고 물러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후계자는 김종필이었습니다. 평소 술자리에서 박정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믿고 곱고 따질 게 있느냐. 내 뒤를 이을 사람은 세상이 주축하는 그대로다. 이 계획을 뒷받침하는 증언은 하나가 아닙니다. 뉴욕타임스의 저명한 기자 돈 오버도퍼도 자신의 책에 같은 기록을 기록했습니다. 선우연이 직접 오버도퍼에게도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던 것입니다. 청와대 경호실장 박삼범도 1978년 3월에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박정희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나의 증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밤 김재규의 총탄이 박정희를 쓰러뜨렸습니다. 1981년 국군의 날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핵무기 공개도 없었고 하야 선언도 없었습니다. 박정희의 계획은 그가 세상을 떠난 순간 함께 사라졌습니다. 더 극적인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뒤인 1980년 전두환은 미국을 방문해 레이건 정부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 방미의 대가로 한국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모든 자료가 미국에 넘겨졌습니다. 박정희가 7년을 들여 쌓아온 핵 관련 연구와 기술 자료가 통째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관련 부서가 해체됐습니다. 탄도미사일 개발도 중단됐습니다. 오원철 수석은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서거하기 전 우리 기술진은 우라늄이든 플루토늄이든 핵연료를 100% 확보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 기술이 어디로 갔는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가정은 역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박정희의 계획이 실현됐다면 어땠을까요? 1981년 국군의 날 대한민국이 핵 보유국을 선언했다면 미국은 즉각 반발했을 것입니다. 국제 제재가 따라왔을 것입니다. 경제적 타격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북한은 1981년 이후 핵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먼저 핵을 가졌다면 북한은 지금처럼 핵을 손에 쥐지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박정희의 계획이 실현되지 못한 세계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입니다. 박정희가 부산 해안가에서 선우연에게 했던 그 말이 지금 생각해보면 무겁게 들립니다. 그러면 김일성도 남침을 못할 거야. 만약 박정희가 1979년에 죽지 않았다면, 그리고 1981년 국군의 날에 핵무기를 공개하고 하야했다면 지금 한반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